음, 우리는 이런 수법을,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도 도착했습니다. 나이절 파라지 개인을 겨냥해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보수당과 노동당 체제가 여러분의 시선을 그로부터 돌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높은 세금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를 지원하는 체제. 이 나라의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완전히 짓밟혀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만들어낸 불공정한 제도를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영국 청년 실업률이 충격적인 16.2%에 달하고 복지 예산이 완전히 폭증한 곳입니다. 이 나라의 시민도 아닌 사람들이 막대한 금액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른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정책들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ECHR과 관련해서 보수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완전한 혼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이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완전한 광기를 계속해서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확인한 불법 이주자조차 추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보는 뉴스 콘텐츠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당과 보수당이 관리해온 시스템이며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키어 스타머가 등장해서 스타머 일당을 박살냈죠. 여전히 보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셨고 모건 맥스위니는 사실상 정부를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우리가 총선을 준비할 때 저는 팻 맥패든과 함께 창문도 없는 방에서 몇 시간씩 앉아 첫날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권 준비에 미흡했음을 깨달았고 그 점이 초기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했습니다. 제 말은 그다지 똑똑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총리인 키어 스타머가 해외에서 보낸 시간을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보도에 따르면 취임 이후 8일 중 하루꼴로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5년 11월까지 공식 기록상 영국 지도자 중 가장 자주, 가장 멀리 해외를 방문했고 같은 기간 토니 블레어의 2배 거리도 이동했습니다. 키어 스타머는 44개국을 37번 방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타머는 취임 첫 17개월 동안 2달 반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스타머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전국의 모든 가정의 청구서 부담을 걱정한다면 우크라이나 상황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도 신경 써야 하며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당 안에는 아마도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다음 총리가 당신보다 외교에 덜 신경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시대에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를 단순히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사실도 아니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나이절 파라지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물론 여론 지지를 보면 총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미 바데노크의 지도력 아래 토리당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녀가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토리당은 지난 총선 때보다 지금 인기가 더 없습니다. 개혁당은 1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 노동당은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 여론조사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시의회 보궐선거의 전체 결과를 보면 그 추세가 아주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당은 후퇴하고 있고 노동당도 후퇴하고 있으며 개혁당은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나이절 파라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로버트 제너릭이 오늘 실제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버, 그 기사에서 제가 놀라운 점은 앤디 버넘이 곧 우리의 총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언론은 이 남자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싶어요.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썬데이 타임즈 같은 노동당 신문이 이 기사를 일면에 실었어요. 당신들은 나이절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죠. 좋아요. 나이절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나이절은 이 나라에 진짜로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할 겁니다. 오늘 아침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청구서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소형 보트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변화를 이끌 정부와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나이절이며 바로 개혁당입니다. 3분 전에 당신은 나이절 파라지가 다음 총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은 다음 총리가 누가 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다음 총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입장을 설명하도록 제가 기회를 드렸죠. 당신은 나이젤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우리는 거의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채 곧 총리이자 노동당 대표가 될 남자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대중들은 그가 정부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는 국회의원조차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이미 노동당 공약집에도 없던 여러 정책과 약속들을 담은 연설을 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평생 동안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2024년 공약집 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모든 지역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과 재생에 초점을 맞춘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진 효율적인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양질의 성장입니다. 이 변화는 맨체스터에 기반을 둔 확대 조직을 통해 총리실에서 주도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기반을 둘 뿐입니다. 넘버 10. 노스의 역할은 고난이 미들랜드, 사우스 웨스트, 잉글랜드 동구 그리고 내 런던까지 분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 이스트, 욕셔와 험버, 이곳 노스 웨스트에도 권력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총선을 원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집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차기 총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는 점에 집중하지 않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초점은 기득권 세력이 나이절 파라지를 파괴하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나이절 파라지가 대표하는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대적인 변화 때문이며 기득권 세력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무부가 여러분이 모르게 몇 가지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3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 인권 협약 8조, 즉 가족 생활의 권리를 근거로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난 1년 동안만,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 수치는 내무부 자료입니다. 그 3만 4천 명의 사람들 이 평생 동안 영국 납세자에게 끼치는 추정 비용은 50억 파운드에 달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제8조 제9조 단지 지난 1년 동안만 제8조로 인해 영국 납세자에게 50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5년, 10년,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총액을 계산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보트들이 영불 해협을 건너도록 허용하는 것은 영국을 파산시키고 있습니다.